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한데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된 스페인 알타미라의 동굴의 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작품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작품을 보셨다면 사실은 조금만 이해하신 겁니다. 이 작품을 원래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감이 안 오십니까? 여기가 자연 동굴 속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놓는데요. 동굴이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려놓습니다. 마치 달의 분화구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듯이 이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 갖고 동굴의 그 자연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는 그 안반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들소떼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뚜렷하게 이 공간의 느낌이 나올 겁니다. 울퉁불퉁한 화면에다가 들소를 그려놓았죠. 마치 그림이 아니라 조각처럼, 그리고 완전히 입체 영상처럼 그야말로 3D 이펙트가 동굴 안에서 펼쳐져 있고 들소들이 달리는 그런 느낌까지도 완전히 벌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습니다. 이 원시인들에게 하나의 그러한 자연의 어떤 세계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연 환경, 특히 그들이 보고 함께 생활했던 동물들의 어떤 세계들을 일깨우는 어떤 자극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지금 말들이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원래 있었던 모습과 함께 보게 되면 굉장한 현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동굴이 좁게 그 구멍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빨려 들어가는 그 공간 속에다가 말들을 배치해 갖고 그 말이 달려가는 그 속도감까지도, 그 현장감까지도 그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들에게는 동굴이 주는 그 어떤 신비로운 공간이 자신들이 보고자 했던, 자기들이 느끼고자 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세계를 집어넣는 하나의 멋진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미술사를 아신다면 이것이 작가나 작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미술의 이야기는 작가나 작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자 했고 무엇을 알려고 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미술사에 대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비주얼 레짐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마다 권력이 시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한 시대에는 그렇게 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자면 시각 체계 또는 보게 만드는 힘, 이렇게 좀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양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보게 만드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보존주의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의 뇌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게 하는 보게 만드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도 너무 무겁게 진행되지 않으려고요. 제가 있었던 하나의 경험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런던 근교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15년 된 낡은 차를 몰고 스코틀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아침 일찍 지금 출발하는 장면을 집 앞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 집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구석의 한 귀퉁이가 제 집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했지만 보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았고요. 이것저것 둘러갔고 결국 해가 질 무렵에 에딘버러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전 석양에 해가 이제 걸려있는 그때쯤 도착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미술사학자의 뇌구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강렬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기 곳에 보이는 기둥 8개가 서 있는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술사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게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다음날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인데요. 기둥 8개가 지금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물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앞모습을 그대로 옮겨서 지으려고 했던 바로 그 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8개의 기둥, 그 위에 삼각형의 박공이 얼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이 건물은 미완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건물을 넬슨 제독이 트레팔가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고자 이 칼튼 힐이라는 곳에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건물을 약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짓다가 말아갔고요. 예산 부족으로.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가 북유럽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북유럽의 아테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전 그리스 아테네처럼 자신들도 철학과 문화가 다시 꽃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연하게 파르테논 신전을 자기다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북유럽의 아테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건축적으로 시도한 것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파르테논을 보게 되면 정말 지었으면 굉장히 멋진 건물이 에딘버러 언덕 위에 들어섰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만 벌어졌던 일은 아닙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다니브 강가에 있는 곳인데요. 바할라라는 신전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19세기 초에 저었던 독일인을 기리는 독일인의 위대한 영웅들을 모시는 영웅전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시면 이것도 무엇을 여러분한테 떠올립니까? 자신들의 땅 독일에다가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재현해서 이렇게 짓게 됩니다. 사실 독일과 그리스는 글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축은 문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은 곳에서는 그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그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중해에 자리 잡은 그리스가 우리 북유럽의 독일과 특히 아까 방금 얘기했던 스코틀랜드와 굉장히 자연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오래전 건물들을 다시 어디다 짓는 거예요? 독일과 영국 북유럽의 스코틀랜드에서 이 건물들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는 게 매우 좀 흥미롭게 저한테 다가왔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바할라 안에는 독일어를 쓰는 국가에서 나온 영웅들의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 철학자처럼 조각으로 만들어져서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서도 여러분이 이러한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적인 영감을 가진 건물들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링컨 기념관인데요. 여기 안에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안치되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링컨을 기념하는 그 건축은 바로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들어냈던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의 원형이 여기에도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여러 미국의 초기 워싱턴 DC에서 만들어지는 미국의 정부 건물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을 충실히 따라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건물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죠?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건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변했지만 거의 국력을 상실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때 만들어내는 건물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글쎄요, 왜 조선 황제께서 이러한 건축적인 모험을 하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전공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건물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건물은 바로 우리 조선도 뭐라는 거예요? 서구 문명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건축적으로 증거해줬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할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은 서양 역사의 핵심 중에서 핵심이 바로 고전주의고요. 그것은 미술에서도 반드시 또다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서양 미술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서양 미술의 8R은 뭐라는 거예요? 고전주의라는 겁니다. 유럽 문명의 태동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식을 고전주의라고 부른다. 고전주의 양식은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완성된 이후 유럽 양식의 기초가 됐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려는 신고전주의로 이어졌다. 이후 고전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돼가며 여러 시대를 거쳐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졌고 완성됐던 미술이 2000년 지난 그리고 25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서양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 시기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그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죠. 우리가 이제 동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게 그리스입니다. 지중해 생각만 하면 굉장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바다입니다. 세 개의 대륙이 아주 가깝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죠.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 이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에 아주 독특한 미술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파르테논 신전도 기원전 5세기 중엽에 만들게 되고요. 요거보다 한 발 앞서서 조각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조각은 크리티오스의 소년상이라고 알려진 이 조각인데요. 아마도 기원전 490년이나 480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조각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에서 엄청난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시대였고요. 이 조각도 그 전쟁 때 파괴돼서 아마 폐기되었던 그런 조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다시 발견되었고요. 지금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저렇게 멋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이 몇 년 전에 미국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시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 그릭 미러클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서브 타이틀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Classical Sculpture from the Dawn of Democracy입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이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각에 보여진 여러 가치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 기원전 5세기는 건축이나 예술, 문학뿐만 아니라 정치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바로 이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과 그리스의 소도시들이 맞붙어서 싸웠고 그걸 통해서 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조각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 조각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어떠한 때 인간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운동하는 남자, 원반 던지는 남자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뭐 하는 남자처럼 보입니까? 창을 들고 있습니다. 긴 창을 든 남자. 전사상입니다.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위대하다고 표현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했던 거죠. 신체를 단련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거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인간의 가치를, 신체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리스사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림 속에, 조각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굉장히
사실 이 시기를 그 그리스 조각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성들의 건강한 체력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조각에도 투영돼서 저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운동으로 다져진 아름다운 남자의 신체를 조각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 그리스 조각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 조각의 어떤 가치를 아주 새롭게 이끌었던 하나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분은 이 조각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 조각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조각가를 통해서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조각들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일정한 특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헝클어진 머리, 높게 치어튼 눈입니다. 눈을 왜 이렇게 멀리 볼까요? 지도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특히 강인한 전사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도 굉장히 두껍게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자기 얼굴 모습을 잡아내게 됩니다. 혹시 이걸 보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헬라클레스의 어떤 사자의 어떤 기운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헝클어진 머리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러한 특징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유사한 점들이 있죠. 아마 선거 캠페인과 함께 이미지를 어떻게 짜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보여줬던 이미지 전략이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도 영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단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 조각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로마에 오게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는 데 적극 사용돼서 아까 긴 창을 든 남자가 뭐로 변해 있어요? 이제 로마 황제로 아우구스트 황제로 이제 변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을 이끄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방금 대선 후보의 모습에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손을 번쩍 들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방식이 바로 지금 미국 대선 후보의 한 명에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구글링을 통해 갖고 한번 키워드를 집어넣어 봤는데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진들을 쭉 놓고 보게 되면 힐러리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이고 안정감이 넘치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모습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아주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려는 그런 자세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과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미지에 대해서 이 두 대선 후보가 맞붙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 미술 양식이 시대나 국가를 초월해 재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다. 이후 파르테논 신전의 이미지는 수많은 건축물은 물론이고 제품의 이미지에 다양하게 재탄생되었다. 파르테논 신전이 인간이 만든 작품 가운데 우뚝 선 이유는 단지 건축미 때문만은 아니다. 신전이 품고 있는 스토리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파르테논 신전에는 신을 숭배하던 그리스인의 경건한 정신이 담겨 있고 전쟁을 겪은 후 평화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담겨져 있다. 또 이 건물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술 속에 담긴 인류의 정신과 지혜를 찾아 원초적 힘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미술의 힘이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멀리 있고 100년 전에 지어졌던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마 파르테논 신전 건물은 우리나라 예식장 건물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사용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식장 건물뿐만 아니라 백화점 건물에서도 파르테논 신전 건물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보면 짝퉁 같고 서양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아까 같이 그런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새로운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양 문화를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건물을 실험하다 보면 아마 새로운 파르테논 신전이 우리 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건물은 아마 서양 사람들이 미술을 생각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의 그릴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파르테논 신전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죠.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그리스 건축이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게 놀랍게만 다가옵니다. 서양 미술, 굉장히 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고전주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서양 문화의 8알은 고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서양 미술은 기준이 분명한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고전주의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할 만큼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게 보이는 서양 미술의 역사지만 고전주의라는 틀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깊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됩니다. 고전주의가 왜 그렇게 서양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는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작품, 작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미술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려고 했는지 보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미술사라는 학문은 보는 방식,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보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 미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